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변사기 강의 5번째 시간이죠. 민법 총칙 사례 14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의사표시 쪽에 사례 문제이고 2018년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었었던 사례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초적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인 X토지에 대해서 A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자, 을은 2015년 10월경 X토지 위에 Y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자, 그 후 신축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을은 자금 사정 악화로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을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 오던 병은 연체된 대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정에게 Y 다세대 주택이 최고급 건축자재로 지어지고 있고 역세권에 있어서 투자 가치가 높으며 이미 준공검사 신청까지 접수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양받을 것을 제의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분양 대상 물건을 소개를 시켜주는데 병이 의도가 있었죠. 을에 대해서 가지는 연체된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에 정은 2016년 1월 10일 을과 Y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천만 원, 같은 해 2월 10일 중도금 1억 원을 을에게 각 지급하였다. 한편 분양 계약 체결 당시 Y 다세대 주택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 이거는 이제 병이 한 얘기하고 좀 다른 사실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을은 정이 병에게서 Y 다세대 주택이 준공검사 신청까지 접수되어 은행 대출도 가능한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금이 급한 나머지 그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을은요 병이 정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과실 요거를 이제 인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후 을은 2016년 4월 20일 Y 다세대 주택의 내부 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정은 을과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 바, 자, 을에 대해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와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병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이 을과 병을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소송을 합쳐가지고 제기를 하는 거죠. 자, 문제입니다. 정의 청구에 대해서 을은 정을 기망한 것은 자신이 아닌 병이기 때문에 병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그 다음 동일 금액에 대해서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자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정의 을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정의 을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자, 정의 을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문제니까. 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 구조, 그 다음에 당사자 지위, 그 다음에 당사자 주장,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당사자 구조 등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당사자의 구조 등. 자, 우선은 원고는 정이죠. 정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을을 상대로 해서 분양계약의 취소, 분양계약 취소, 그 다음에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 지위를 보면은 정은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죠. 이 분양받으려는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얘기를 해요. 수분양자,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분양자가 되겠죠. 분양계약의 당사자 역시 분양계약의 당사자. 자, 여기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구조를 잘 보시면은 분양계약이라는 계약을 취소를 해야지 계약에 따라서 지급된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취소가 허용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정의 청구의 원인, 청구 근거를 보면 분양계약을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취소에는 사유가 있어야지 취소가 되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취소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에서는 기망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한다라는 점이 나와 있어요. 기망을 이유로 해서 취소한다. 그러니까 110조를 근거로 하는 사기 취소를 전제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하고 있죠. 사기를 이유로 하는 사기 취소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기 취소. 자, 110조에 따라서 사기 취소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해서 이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하고 있죠. 이득 반환. 이거는 741조. 자, 여기에 대해서 을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장이에요. 자, 첫 번째 주장은 기망행위를 한 주체가 을인 내가 기망행위를 한 게 아니라 병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 사유가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의 기망 임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죠. 사유가 되지 않아. 그다음 두 번째는 병을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니까 설사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불법행위 손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불법행위 손배 청구가 가능하니까 손배 청구가 가능하니까 함으로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당사자 구조,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의 주장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쟁점들과 그 다음에 쟁점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설계를 할 거냐. 답안의 설계 및 쟁점,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죠. 설계와 쟁점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 설계 및 쟁점을 할 때는 요 사기 취소가 되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느냐라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 쟁점을 포착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정은 사기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을은 사기 취소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까닭은 기망행위의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을내가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병의 기망이기 때문에 병의 기망이기 때문에 사기 취소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3자가 기망행위를 했을 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해서 사기 취소가 가능하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논의되어야 할 그런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3자 사기로 인한 취소 가능성, 이거를 처음에 언급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논의를 해야지 취소의 효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을 논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3자 사기로 인한 취소권이 발생되어야지 그래야 정의 취소가 타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제3자 사기로 인한 취소권의 발생 요건을, 이거를 먼저 법리적으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3자 사기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110조 3항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0조 3항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110조 3항의 내용을 써도 좋고요. 110조 3항을 그냥 숫자로 표시해도 좋습니다. 어쨌건 110조 3항은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럼 110조 3항에 따르면은 우선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3자 사기로 인한 취소 가능성을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야 되고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야 된다라고 하려면은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기망행위하고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망행위에는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구비를 했을 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3자 사기의 경우에는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3자의 의미를 먼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제3자는 당의 의사표시에 관해서 의사표시의 상대방하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자를 제3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의사표시 상대방의 대리인과 같이 당의 법률 행위를 체결하는데 관여하는 사람이라면은 제3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 병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을하고 당의 분양계약에 관해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3자에는 해당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사기로 인해 가지고 취소권이 발생하려면은 의사표시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이 있었어야 됩니다. 제3자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지 취소권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법리를 소개를 한 다음에 이 법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하면 보세요. 정의한 분양 의사표시는
병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병은 을로부터 연체된 대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분양계약 체결을 제의한 것이기 때문에 병의 고의도 인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병은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죠. 공사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무슨 신청 이게 준공검사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다라고 기망을 했죠. 그럼 그 기망에 의해 가지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맞습니다. 그다음 병은 제3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계약의 상대방인 을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 사기로 인해 가지고 취소권이 발생했고 이 취소에 의해 가지고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에 따라서 이미 지급했었던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다 부당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논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논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요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취소의 효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청구권의 발생. 요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병의 기망으로 인해서 병은 정에게 손해를 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정은 병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불법 행위 손배 청구권과의 관계를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 손배 청구권과의 관계. 과의 관계.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하나의 생활 사실로부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 행사의 순서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예요. 요건도 다릅니다. 물론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배상받으면은 그 범위에서 이 정의 손해가 만회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도 제한이 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지만 요건을 달리하고 권리를 인정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다른 별개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 한 권리를 행사했느냐 아니냐 때문에 다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한 권리가 실현이 되면은 그 실현된 범위에서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 법리를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면은 될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답안을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요 두 가지가 이제 법리 서술이 되겠죠. 법리를 서술을 할 때는 두 가지 법리, 제3자 사기로 인한 취소 가능성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요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고 역시 이제 이렇게 쟁점이 딱 포착이 되면은 두 갈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근거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들을 소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시범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쟁점. 우리 이제 시범 답안에서는 이제 미괄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는데, 자, 쟁점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해요. 쟁점. 자, 쟁점. 여기서는 제3자 사기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죠. 그 다음에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관계. 요 두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요 쟁점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을의 분양계약 취소의 효력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시범 답안은 비교적 간단하게 썼어요. 110조 2항을 제가 이게 여기서 110조 3항이라고 했는데 110조 2항입니다. 이건 제가 착각을 했어요. 110조 3항은 사기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니까 110조 2항입니다. 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조문을 언급을 해도 좋고 아까 제가 여기 쟁점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 요건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정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야 되고 제3자의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제3자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지 취소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자 부분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 의사표시에 관해서 상대방이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판례를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사안에다 적용을 합니다. 자, 병은 을의 채권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제3자에는 해당한다. 그 다음에 병의 기망 사실을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을은 알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은 적법하게 취소권을 취득한다. 자, 정의 분양계약 취소는 효력이 있고 분양계약은 소급에서 무효가 되어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청권의 발생 부분을 취소의 효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언급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정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권과 정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권의 관계 이 부분을 언급을 해야 되죠. 여기는 이제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제3자 사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표의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 그 다음에 계약 상대방에 대한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요건 사실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 요 말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권리 행사에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권리자는 어느 권리든 자기가 증명하기 쉬운 권리를 증명을 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판례의 워딩인데 이 말의 뜻은 어느 한 권리가 실현된 이후에 다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두 권리를 모두 다 청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사안에다 적용을 합니다. 정의 병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비록 정의 병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권리가 실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 정의 을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답안을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사례 14번 답안 25점짜리 문제이기는 한데 그다지 서술해야 될 내용이 많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적어도 이제 60%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면은 쟁점 2개 요거 놓치지 않고 답안을 작성을 하면은 60%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